거대하천 철문과 높다란 담장이 외부의 시선을 완벽히 차단하는 저택.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억만장자. 강현우, 강윤우. 그의 삶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삶 뒤편, 별채라 불리는 작은 건물에 이수미, 리수미가 살고 있었다. 42살의 그녀는 현우의 아내였지만 그의 가족들에게는 존재조차 모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과 꾸밈없는 외모 탓에 현우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촌스럽다는 오해를 샀다. 그러나 그들의 편견 뒤에는 비범한 지혜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의 별채에서 거의 유폐된 듯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현우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현우의 행복, 그것뿐이었다. 수미의 하루는 새벽마다 시작되었다. 새벽의 고요가 저택을 감쌀 때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정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은 꽃과 흙을 만지며 거칠어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 대신 소박한 면 소재의 옷을 즐겨 입었고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천 가방을 메고 다녔다. 현우의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밤에도 그녀는 별채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는 그녀에게 닿지 않는 먼 세상의 이야기 같았다. 그녀는 그저 낡은 책을 읽거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겼다. 현우의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빽빽하게 빼곡한 글자가 인쇄된 두꺼운 경영 서적들은 그녀의 유일한 벗이었다. 그녀는 종종 현우의 가족 사진을 몰래 꺼내보곤 했다. 사진 속 현우의 밝은 미소를 보며 그녀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기를 기도했다. 그녀의 곁에는 늘 오래된 물레가 놓여 있었다. 흙으로 빚은 소박한 도자기들이 물레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물레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예술적 감각과 차분함을 상징했다. 그녀는 물레를 돌릴 때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평화로운 세상에 잠기곤 했다. 어느 날 수미는 여느 때처럼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정원 깊숙한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의 배다른 여동생 강은서 였다. 은서는 현우의 가족 중 유일하게 수미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지만 재벌가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늘 외로움을 느끼는 인물이었다. 은서는 평소에도 잔병치레가 잦았는데 정원에서 갑작스러운 마비 증세로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다른 하인들은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다. 수미는 망설임 없이 은서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침착하게 은서를 응급처치하고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까 걱정하면서도 은서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응급차를 불러 은서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녀의 순수한 선의와 이타심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은서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수미의 따뜻한 손길에 미세하게 반응했다. 현우는 항상 바빴고 수미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부족했다. 그는 늘 밤늦게 별채로 돌아와 잠시 머물다 새벽 일찍 저택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수미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다. 현우는 종종 수미에게 자신의 사업적 고민을 털어놓곤 했다. 복잡한 인수합병 문제, 신사업 투자 결정 등 재벌 기업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들이었다. 수미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직관적으로 그 안에 숨겨진 위험과 기회를 감지하곤 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하기보다 우회적인 비유나 옛 선인들의 격언을 통해 통찰력을 제시했다.
현우는 그녀의 말을 흘려 듣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조언을 깊이 새겨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했다. 그는 그녀의 비범한 지혜와 순수한 마음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촌스러운 모습 때문에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현우는 수미가 그의 복잡한 사업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젠가 수미가 자신의 진가를 세상에 드러낼 날이 오기를 은밀히 바랐고 그날을 위해 그녀에게 은밀히 중요한 사업 문서들을 전달하며 그녀의 통찰력을 확인하곤 했다. 수미는 이 모든 문서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별차의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그녀의 오래된 물레는 정원의 고요함 속에 자리한 채 다가올 폭풍을 알지 못하는 듯 잠잠히 놓여 있었다. 거대한 저택에 깊은 침묵이 깨진 것은 어느 새벽녘이었다. 이수민은 미세한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을 깼다. 침대 곁 협탁 위, 현우가 쓰던 오래된 휴대폰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잠결에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현우의 비서 목소리가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수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몰래 사랑했던 남편의 죽음 앞에서 홀로 슬픔을 삼켜야 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그녀의 슬픔을 위로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별채의 작은 방은 그녀의 절규를 삼키며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현우의 장례식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엄숙하고 화려하게 치러졌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제1그룹 강현우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했지만 그들은 장례식장 한 구석에 서 있는 수수한 옷차림의 수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현우의 가족들, 특히 현우의 첫째 동생이자 제1그룹의 전무인 강민준과 그의 아내 박지영 파크 지영은 수미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 비즈니스적인 계산과 현우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이 가득했다. 수미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 속에서 홀로 현우를 떠나보내야 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현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장례식 후 며칠 뒤 현우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었다. 수미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현우의 가족들, 즉 강민준과 박지영을 비롯한 모든 친인척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현우의 가족들은 수미를 마치 이물질 보듯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특히 박지영은 수미의 소박한 옷차림과 긴장한 표정을 보며 경멸하는 듯한 비웃음을 흘렸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귀가 변호사의 목소리에 집중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문장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나의 모든 재산과 제1그룹의 경영권은 나의 유일한 아내 이수미에게 상속한다. 유언장이 낭독되자마자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준과 박지영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라고? 저 여자가 누구라고? 사모님은 우리 형수님 아니신가요?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수미를 촌스러운 시골 여자로, 감히 현우의 배우자라는 사실조차 상상하지 못할 존재로 여겨왔기에 이 유언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들은 현우가 사망하면 당연히 자신이 제1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박지영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저런 천박한 여자가 우리 제1그룹의 안주인이라고. 회장님이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그들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야망이 번뜩였다.
수미는 유언장의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 현우가 자신을 이토록 깊이 신뢰하고 있었음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했던 가족들의 적개심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들의 증오와 경멸이 그녀를 향해 칼날처럼 꽂히는 듯했다. 나는 돈이나 권력에 관심 없어. 그저 현우 씨의 뜻을 따르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동시에 현우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즉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세상에 증명할 기회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현우의 그림자 아래에서 외면당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 오래된 물레 조각이 그녀의 손에 닿았다. 차갑지만 단단한 감촉이 그녀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듯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신의 예술적 감각과 내면의 평화를 잃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현우의 유언은 수미를 재벌가의 상속녀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거대한 음모와 가족들의 적대심 속으로 내몰았다. 강민준과 박지영은 수미를 사기꾼, 돈을 노린 꽃뱀으로 몰아붙이며 제1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언 무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미는 이제 더 이상 평온한 별채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녀는 현우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강민준과 박지영의 냉기 가득한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와 박혔다. 이수미는 강현우의 유언장이 공개된 후 제1그룹의 상속녀이자 회장 대행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현우가 남긴 방대한 사업 관련 서류들을 밤낮없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저택의 별차에는 이제 잠자는 곳이 아닌 제1그룹의 복잡한 경영 문제를 풀어내는 그녀만의 비밀 연구실이 되었다. 서류들은 암호화되어 있었고 일부러 오류를 심어놓은 듯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대부분의 숙련된 경영 전문가라도 고개를 저을 만큼 난해하고 절망적인 자료들이었다. 하지만 수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피곤에 지친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녀의 두뇌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했다. 그녀는 숫자의 배열, 작은 기호 하나하나에 집중했고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듯 자료들을 꼼꼼하게 연결해 나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십 권의 경영 관련 서적과 제1그룹의 사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늘 현우가 쓰던 낡은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현우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부적과도 같았다. 펜에 닳고 다른 표면은 수미의 긴장감과 피로를 고스란히 흡수하는 듯했다. 수미의 예상대로 강민준 전무와 박지영은 그녀를 제1그룹의 상속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격렬히 반발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수미를 공개적으로 촌스러운 여자, 돈에 눈먼 사기꾼으로 매도하며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렸다. 제1그룹 내부에서는 수미가 나타나자마자 강현우 회장에 숨겨진 촌스러운 아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제1그룹 임직원들 역시 그녀의 외모와 배경을 비웃으며 그녀를 무시했다. 그들의 냉소적인 시선과 험담은 수미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현우의 마지막 뜻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했다. 강민주는 제1그룹 이사회에서 수미를 조롱하며 경영 능력 검증을 요구했다. 총우석에서 도자기나 빚던 여자가 감히 제1그룹을 운영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그의 비아냥거림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이사회는 현우가 마지막까지 추진하던 미래에너지 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 사업은
현우의 야심찬 프로젝트였지만 첨단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가족들의 반발이 심했고 현재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사업 철수를 주장하며 강민준의 편을 들었다. 그때 수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다. 저는 이 사업을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강당하는 술렁이었다. 강민준은 비웃으며 말했다. 사업 보고서나 제대로 볼 줄 압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제일 그룹의 미래를 논합니까? 그러나 수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가 남긴 사업 관련 서류들을 밤새도록 분석했고 그 안에 숨겨진 핵심 가치와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다. 이 사업은 당장은 막대한 적자를 보이지만 3년 후에는 혁신적인 기술로 제1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업의 핵심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미는 침착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자료와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녀는 간단한 수치와 직관적인 그래프를 이용해 사업의 미래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했고 그녀의 설명은 일반적인 경영 지식을 넘어선 비범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제1그룹의 경쟁사들이 미래 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시로 들며 제1그룹이 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미래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그녀가 현우의 사업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오래된 물레가 그녀의 손재주를 통해 미적 감각으로 드러났듯이 그녀의 타고난 통찰력이 사업적 감각으로 발현된 순간이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은 제1그룹의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를 일으켰다. 수미의 놀라운 발표는 현우의 여동생 강은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은서는 과거 수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그녀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의 발표는 은서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은서는 수미의 발표를 들으며 점차 그녀의 진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오빠가 왜 이수미 언니를 그토록 신뢰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은서는 이사회 후 수미에게 조용히 다가가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 언니, 정말 대단했어요. 오빠가 언니를 믿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만남은 가족들 중 유일하게 수미에게 우호적인 인물인 은서가 수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은서는 수미의 인간적인 매력과 숨겨진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제1그룹 내에서 수미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미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하기 시작했다. 수미의 예상치 못한 활약에 강민준 전무와 박지영은 극도로 분노했다. 그들은 수미가 자신들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존재임을 직감했다. 감히 저런 촌스러운 여자가 우리 제1그룹을 넘본다고 당장 막아야 해. 강민준은 언론을 통해 수미를 비방하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촌스러운 유산 상속녀. 제1그룹 경영권 노린다. 결혼 사기 의혹, 숨겨진 진실은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삽시간에 쏟아져 나왔다. 그는 제1그룹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수미가 현우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 그는 제1그룹의 홍보팀을 이용해 수미의 과거 행적을 왜곡하고 그녀가 현우와 결혼하기 전부터 돈을 노렸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또한 박지영은 제1그룹 내부의 몇몇 이사들과 결탁하여
수미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그녀의 경영 능력을 시험하는 명목으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미가 제1그룹의 경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모든 회의에서 그녀를 소외시키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1그룹 임직원들에게 수미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은밀히 지시하기도 했다. 그녀는 수미를 촌스러운 허수아비로 만들어 제1그룹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 했다. 수미는 이 모든 음모와 방해 공작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든 오래된 물레 조각이 그녀의 외로운 싸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지혜를 믿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려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수미는 강민준 전무와 박지영의 끊임없는 음모와 방해 공작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녀는 강현우가 남긴 제1그룹의 사업 자료들을 파고들었고 특히 미래 에너지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사업의 잠재력을 더욱 확신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 보고서와 시장 분석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직관과 통찰력은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 보게 했다. 그녀는 은밀하게 제1그룹의 몇몇 젊은 실무진들과 소통하며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그들은 수미의 진심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했고 그녀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현우의 여동생 강은서가 늘 있었다. 은서는 언니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감동했고 제1그룹 내에서 수미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녀를 도왔다. 그러나 강민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수미를 제1그룹에서 완전히 축출할 결정적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수미가 미래 에너지 사업에 애착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꾸몄다. 강민주는 제1그룹 핵심 기술팀 내부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두고 미래 에너지 사업의 핵심 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 아래 기술 코드에 교묘하게 오류가 삽입되었고 시험 가동 데이터는 왜곡되었다. 그러던 중 제1그룹은 예상치 못한 대형 위기에 직면했다. 현우가 추진했던 미래 에너지 사업의 핵심 기술이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폭로된 것이다. 이 기술은 제1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동력이었기에 이 폭로는 제1그룹에 치명타를 입혔다. 제1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언론은 제1그룹의 경영 능력 부재를 비판하며 연일 비난 기사를 쏟아냈다. 대중의 시선은 제1그룹의 현 회장 대행인 수미에게 쏠렸다. 알고 보니 이 결함은 강민준과 박지영이 현우의 사업을 방해하고 수미를 제거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팀에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정보를 흘려 발생한 인재 R&Z였다. 그들은 수미를 이 위기의 책임자로 몰아수려 했다. 이 위기는 제1그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험대였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강민주는 이 자리에서 수미를 무능하고 무책임한 회장 대행으로 몰아쓰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는 제1그룹의 주요 이사들과 사전에 결탁하여 수미를 끌어내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그는 수미에게 미래 에너지 사업의 치명적 결함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사회에서 발표를 요청했다. 겉으로는 수미에게 기회를 주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수미를 함정에 빠뜨려 제1그룹에서 완전히 축출하려는 교활한 계략이었다. 강민주는 미리 심어둔 패널들과 언론인들을 통해 수미의 발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녀의 무능함을 부각시킬 준비를 마쳤다.
이사회 발표는 실시간으로 제1그룹 사내방송과 일부 경제 채널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었다. 이 이사회는 수미에게 제1그룹의 운명이자 자신의 진심과 능력을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최후의 시험이 될 것이었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언론, 그리고 제1그룹의 주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미는 홀로 무대에 서야 했다. 강은서는 무대 아래에서 언니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은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수미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했다. 이것은 수미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야 할 시험이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 오래된 물레 조각이 그녀의 손에 닿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마치 현우가 늘 그녀에게 말했던 가장 단순한 것 속에 가장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다는 말이 그녀의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강당 안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수미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박성민 회장과 이준식 이사는 앞줄에 앉아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사회자의 호명과 함께 도윤은 무대에 올랐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제1그룹 회장 대행 이수미입니다. 오늘 저는 미래에너지 사업에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마자 강민주는 곧바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수미 회장 대행님, 제1그룹의 핵심 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회사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 같은 분이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강민준의 질문은 수미의 능력을 폄하하고 그녀를 이번 위기의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미리 준비된 언론인들이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회장 대행님은 과거에 도자기를 빚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첨단 기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1그룹이 당신의 손에 넘어간 이후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경영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습니까? 질문들은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비웃음을 터뜨렸고 제1그룹의 임직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를 숙였다. 수미의 동료들마저 그녀를 외면했다. 수미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현우의 믿음 가득했던 얼굴과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비웃음이 교차했다. 그녀의 주머니 속 낡은 만년필이 그녀의 손에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것은 그에게 정직함과 진실을 잊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강민주는 수미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고 이사회의 마지막 순서로 이수미 회장 대행직위 해제 및 책임 추궁 안건을 긴급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안건이 대부분의 이사들의 동의를 얻었음을 암시하며 수미를 더욱 압박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수미는 제1그룹에서 완전히 축출되고 제1그룹은 강민준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었다. 이사회의 투표까지 남은 시간은 단 20분. 이 짧은 시간 안에 수미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미래에너지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입증하며 강민준의 음모를 폭로해야 했다. 그녀의 명예, 현우의 유언, 그리고 제1그룹의 미래가 걸린 최후의 승부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최후의 시험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이크를 잡았다. 제1그룹 본사 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민준 전무와 박지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 이수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준은 이사회의 마지막 안건, 즉 이수미 회장 대행의 직위 해제를 상정할 준비를 마쳤다. 수미는 마이크를 잡은 채 수많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웃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 오래된 물레 조각이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다. 차갑지만 단단한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와닿았다. 강민준이 직위 해제 안건 상정을 시작하려던 순간 수미는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잠시만요. 전무님, 안건 상정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민준은 예상치 못한 수미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변명을 하려 하는 겁니까? 당신의 무능력은 이미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시간 낭비는 그만두시죠. 수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미리 준비된 자료를 띄웠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노트북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클릭, 클릭. 스크린이 파란색에서 밝게 빛나는 그래프와 복잡한 코드로 바뀌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미래 에너지 사업의 모든 기술 자료와 제1그룹의 회계 장부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장은 적자를 보이지만 3년 후에는 혁신적인 기술로 제1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은 고의적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수미에게 집중되었다. 강민준과 박지영의 얼굴에서는 오만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경련하는 입술을 애써 다물었다. 수미는 스크린에 복잡한 기술 데이터와 은밀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명확했다. 이 데이터는 미래 에너지 사업의 핵심 기술이 사실은 완벽하게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특정 단계에서 고의적인 코드 삽입과 데이터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작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자금들이 강민준 전무님과 박지영 씨의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제1그룹의 회계 장부에서 위장된 기술 개발 비용으로 처리된 자금들이 어떻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두 사람의 개인 계좌로 유입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치밀하고 논리적이었으며 제시된 증거들은 명백했다. 그녀의 타고난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기술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무슨 헛소리냐.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모두 거짓이야. 그의 고함이 강당에 울려 퍼졌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수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가 생전에 은밀히 그녀에게 넘겨주었던 핵심 자료들을 제시하며 이 모든 비리가 강민준과 박지영의 주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폭로했다. 스크린에는 강민준이 제1그룹의 기술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던 통화 녹취록의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빨리 그 기술 정보 넘겨. 어차피 이 사업 망할 거. 우리라도 한몫 챙겨야지. 이어서 박지영이 이사들을 매수하려 했던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담긴 문서 파일이 공개되자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임직원들과 언론인들의 눈빛이 강민준과 박지영에게로 향했다. 강민준 전무님, 이 통화 녹취록에서 당신은 김 회장 강현우의 미래에너지 사업은 어차피 망할 테니 기술을 팔아넘겨 최대한 이익을 챙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자 기술 유출입니다. 그리고 박지영 씨, 당신이 이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수미가 회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두둑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조작된 제일그룹의 재무제표와 일치합니다. 수미의 날카로운 지적에 강민준은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다.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뒤바뀌었다. 박지영 역시 얼굴이 창백해지며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하게 흔들렸다. 강당 안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수미가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에 점차 경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민준과 박지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저런 추악한 비리를 저질렀다니. 이수미 회장 대행님이 옳았어.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격앙된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오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박수는 점점 더 커졌고 기립박수로 이어졌다. 강근선은 무대 아래에서 언니의 활약을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언니가 진정으로 현우 오빠를 사랑했으며 오빠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했는지 알았기에 더욱 감격스러웠다. 은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미를 향해 힘찬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쳐 강민준 전무와 박지영을 긴급 체포했다. 그들의 비열한 음모는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며 비참한 몰락으로 끝을 맺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강민준과 박지영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했다. 언론은 수미의 투혼과 강민준, 박지영의 악행을 대서특필하며 수미를 진정한 억만장자의 아내, 제일그룹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수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유산 상속녀가 아닌 제일그룹의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 오래된 물레 조각은 이제 그녀의 순수함과 지혜, 그리고 예술적 감각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다. 제일그룹의 위기는 그녀의 손에서 기회로 바뀌었다. 강당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수미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둠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현우의 유언을 지켰고 동시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다. 이사회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성민 회장과 그의 오른팔 이준식 이사는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AI의 chương 1 đến chương 5. Mình đã dùng Gang Minjun Jeonmu và Park Ji-young là nhân vật phản diện rồi. Mình đã quên sửa lại nên tên nhân vật bị nhầm lẫn với prompt cũ của chương 1, chương 2, chương 3, chương 4, chương 5. Hãy sửa lại tất cả các nhân vật phản diện là Gang Minjun Jeonmu và Park Ji-young ở chương này và các chương sau nhé. Cảm ơn ai rất nhiều. Hwesa Yesan Yuyong, Jikweone Dehan Budanghan, Hewa Hegosido. Jeil Yurup Jageum Hwengryong Mikbaim 등. 그들의 비리는 이수미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낱낱이 드러났다. 결국 그들은 제일그룹의 모든 직위와 재산을 몰수당한 채
장기 복역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비참한 몰락으로 끝을 맺었다. 그들을 따랐던 부하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제1그룹은 강민준과 박지영과 연루된 모든 비리 세력을 일소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이수미를 비웃고 방해했던 세솔 회계법인 동료들과 재단 관계자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수미 회장 대행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당신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수미의 진심과 능력을 보며 자신들의 편협한 시선을 뉘우쳤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사과는 수미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수미는 그들의 사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자신 또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강현우의 유언에 따라 그의 모든 재산과 제1그룹의 경영권은 이수미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 이수미는 제1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며 명실상부한 제1그룹의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제일 먼저 강현우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여동생 강은서 객주어를 찾아갔다. 은서는 이수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은서는 언니의 명예가 회복되고 제1그룹의 진정한 리더가 된 것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빠도 분명 언니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은서는 수미의 곁에서 제1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강현우는 또한 이수미에게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꿈, 즉 미래재정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업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 구축을 돕고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는 데 기여해달라는 뜻을 남겼다. 이수미는 현우의 마지막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제1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미래재정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녀는 연구소 소장으로서 기업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 구축을 돕고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별채에서 야근에 시달리며 생활고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와 타인을 위한 헌신으로 충만했다. 수미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미래재정연구소를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돕는 투명회계 컨설팅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녀는 단순히 재정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기업들이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과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재계에서 청렴하고 유능한 회계 전문가로 각인되었다. 또한 그녀는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을 펼쳤다. 그녀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수미는 제1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새로운 투명회계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초라함 대신 깊은 자신감과 비전이 가득했다. 저의 목표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녀의 발표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다. 강은서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언니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의 눈에는 흐뭇함과 대견함이 가득했다. 수미의 책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낡은 회계장부가 아닌 최신형 컴퓨터와 수많은 재무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강현우가 쓰던 낡은 만년필이
소중히 들어있었다. 만년필은 그녀가 걸어온 길을 잊지 않게 해주었고, 동시에 그녀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늘 상기시키는 소중한 상징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순수함과 진실 추구의 의지를 상징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와 타인을 위한 헌신으로 충만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평화를 맞이했고, 그 평화는 과거의 폭풍우를 견뎌낸 후에 찾아온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평화였다. 이수민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수민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가련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회계 전문가이자 재능 기부의 아이콘, 희망의 등대가 되어 있었다. 제일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윤리 경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 대신 깊은 지혜와 온화한 미소가 늘 자리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늘 낡은 만년필이 조용히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길 위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 그리고 그녀를 지켜준 변치 않는 순수한 열정과 진실 추구의 의지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미래재정연구소는 강현우 전 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수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수많은 후원자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부를 확장하여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이수민은 연구소를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투명 회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그들이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을 넘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또한 그녀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을 펼쳤다. 그녀는 직접 해외 오지를 방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조력자들이 함께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이수미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시다 이수미의 곁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 그녀는 이수미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였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맑은 미소는 이수미에게 언제나 큰 힘이었다. 강은서는 제일그룹의 사회 공헌재단 이사장으로서 이수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제일그룹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수미의 옆을 지켰고, 수미가 가진 비전을 함께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데 헌신했다. 그녀와 수미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그들의 변치 않는 신뢰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어느 따뜻한 봄, 어탄따담은 봄날, 이수미와 강은서는 재단이 아프리카 오지에 설립한 희망자립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척박한 땅 위에 세워진 작은 센터는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운동장에는 이수미처럼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놀고 있었다. 이수미는 센터 강당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연설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용기가 가득했다. 이 센터는 여러분의 꿈이 자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꿈을 잃고 좌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두 번째, 봄철이 찾아올 겁니다. 그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에게 새 학용품과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자료를 선물하며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반짝였다. 개소식이 끝난 후 이수미와 강은서는 센터 옥상에 함께 서서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다. 강은서는 이수미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언니 덕분에 오빠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오빠가 언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요? 언니는 정말 제1그룹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었어요. 언니의 시대가 왔어요. 이수미는 강은서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은서야, 너도 내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 우리는 현우 씨의 뜻을 함께 이뤄낸 거야. 나는 이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그녀의 책상 위 낡은 만년필은 이제 강현우의 집무실 한쪽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강은서는 만년필을 보며 이수미의 순수함과 강직함을 되새겼다. 만년필은 이수미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징표였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순수함을 상징했다. 그때 저 멀리 센터 입구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뉘우침과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강민준 전무였다. 그는 모든 죄를 속죄하고 출소한 후 언론에 자신의 과거를 공개하며 조용히 미래재정연구소의 활동을 후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아내 박지영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잃고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한 채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강민주는 감히 이수미와 강은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들의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희미하게 고였다. 그는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으며 이수미와 강은서의 변치 않는 선량함과 그들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에 깊이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이수미는 아프리카의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치유,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센터 운동장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새로 심은 꽃나무들이 싹을 틔우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봄을 알리고 있었다. 이수미와 강현우, 그리고 강은서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